서울대병원 응급실 한복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젊은 일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주변의 한국 의료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도쿄대 의대 3년차 다나카 히로시. 일본 최고 명문 의대생이자 의사 집안 3대째 후계자인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료, 우리가 가르쳐주러 가는 거 아니야? 라며 코웃음을 치던 일본 최고 엘리트가 완전히 굴복하게 만든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의학부 3년차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올해 24살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의사 집안 3대째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도쿄 최고 명문 병원인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인턴십이 확정되어 있었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장래가 가장 촉망받는 학생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 의학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의료 강국의 선두주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그저 일본을 따라오려고 애쓰는 나라들 정도로 여겼죠. 그런 제게 2025년 6월 한일 의료 교류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좋은 기회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에게 일본의 앞선 의학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함께 참가하게 된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게이오대 의대 타무라 켄지, 와세다대 의대 사토 유키, 그리고 니혼대 의대 야마다 타케시와 스즈키 아키라. 모두 각 대학의 수석 졸업 예정자들이었고, 일본 의학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김포 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한국 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몇 가지 조언도 해줄 수 있겠지? 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켄지는 혹시 한국 의사들이 일본어 못하면 우리가 통역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웃었고, 유키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병원들이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하다며 기대 반 우려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인구 5천만, GDP 세계 10위권, IT 강국.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로봇 수술이나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의료진 전용 VIP 라운지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의료진을 위한 별도의 VIP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내부 시설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의료 시뮬레이션 기기들이 즐비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한국 각 병원의 수술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웰컴 투 코리어, 메더컬 허브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의료진들의 국제 학회 발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타케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수술 건수와 성공률 통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수치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저도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시설은 그럴듯하게 꾸며놨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의료진 전용 VIP 라운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라운지 직원들이 우리를 일본어로 안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대형 병원들의 현대적인 모습.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네라고 켄지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와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거대한 공간, 환자들을 안내하는 로봇들, 그리고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 어서 오세요. 일본 의료진 여러분.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서울대 의대 6년차 김민수 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일본어는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1년간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병원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로봇 수술실의 규모가 도쿄대학병원보다 훨씬 컸고 수술용 로봇의 종류도 더 다양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모두 최신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올해 도입된 최신 모델들입니다. 특히 저 다빈치 씨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 중 하나예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직 도입 검토 단계인 장비들이 이미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9.2%였습니다. 특히 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99.7%의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민수 씨의 대답에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 병원들의 성공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AI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환자들의 CT, MRI 영상이 분석되고 있었고 AI가 진단 소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현재 97.8% 정도입니다. 특히 암조기 진단에서는 99.1%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체 개발이라니. 오후에는 한국 의대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4년차 박서연 학생은 최신 의학 논문들을 줄줄 외우고 있었고 연세대 의대 이준호 학생은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일본 의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죠. 서연 학생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치료법도 있고요. 준호 학생의 말에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료진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각 방마다 최신 의학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가졌던 확신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한국이 정말로 일본보다 앞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수술을 참관하게 된 것입니다. 심장외과 이 교수님의 로봇 수술이었는데 그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세한 혈관까지 완벽하게 봉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탄성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 교수님은 몇 년 차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15년 차시고 올해 42세이십니다. 지금까지 5,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민수 씨의 답변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정도 경력과 실력을 갖춘 의사는 손에 꼽거든요. 수술이 끝난 후 교수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의학계는 어떤가요? 요즘 교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교수님의 관심은 진짜였습니다. 일본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저희도 한국 의료진들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기술과 의료의 융합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솔직한 인정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만 했는데 정작 한국 의료진들은 일본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젊은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의 국제적 경험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2년간 연수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다른 의사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이력을 들으며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의사는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의 해외 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죠.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는 응급실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전날 밤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지 몰라도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히로시 씨, 괜찮으세요? 서연 학생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즉시 휠체어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했고 서연 학생은 제 손을 잡고 계속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서연 학생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의대생인데도 이미 숙련된 의료진 같은 안정감을 주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5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고 진단 결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경미한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돌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 학생은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가져왔고 서연 학생은 계속 제 곁에 있으면서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숙소에 가서 제 개인 물품들을 가져왔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할 테니까 계속 누군가는 옆에 있을게요. 서연 학생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타국에서 그것도 며칠 전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다니. 더 놀라운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특별히 일본 음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울까봐 준비했어요. 물론 한국식으로 각색된 것이지만요.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히로시 씨, 괜찮으세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하자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요? 당연한 거죠. 저희가 일본에 가서 아프면 히로시 씨도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몸이 많이 좋아진 저는 다시 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함과 전문성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날은 의료연구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법 연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작년에 임상 3상을 통과했어요.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박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 직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연구진의 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박사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고 있었고, 심지어 20대 후반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신데 이런 중요한 연구를 맡으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죠. 젊은 시각에서 나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박 교수님의 답변에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와 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실력 위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진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연구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특히 중요한 발견이 있을 때는 며칠씩 연구소에 머물기도 해요. 한 젊은 연구원의 답변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학 연구는 어떤가요? 저희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연구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인데 한국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각각의 장점이 있죠. 일본의 신중함도 필요하고 한국의 도전 정신도 필요해요.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의료 AI 개발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진단 AI의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99.1%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폐암 조기 진단에서는 99.7%까지 올라갔죠. 개발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AI는 전 세계 어디에 수출되고 있나요? 유키가 물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2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여러 병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곧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의료 AI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일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던 것 같아. 타케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앞선 것 같은데. 유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일본이 의료 강국인 것은 맞지만 한국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의료 봉사 현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무료 진료소였는데 여기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의학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료 진료소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손을 잡고 진료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 아이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려는 간호사들의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나요? 그 젊은 의사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의학을 선택했고 안정적인 미래와 사회적 지위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봉사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런 봉사를 하시나요? 서연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와요. 병원 일이 끝나면 이곳이 더 편해요. 여기서는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 들거든요. 30대 초반의 한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라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과 절차에 얽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순수하게 환자만 생각하면 돼요. 돈도, 보험도, 복잡한 절차도 없이 그냥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 그게 제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의사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의료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뭔가요?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제가 수술한 아이가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그 아이는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는데 수술 후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 심장외과 의사의 이야기에 저희는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의 웃음, 부모님의 감사 인사, 그리고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 그런 것들은 돈보다 훨씬 소중하죠. 그 의사의 대답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의료진들이 많나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사회 분위기상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제가 대답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활동해요. 일본 의료진들과 협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히로시 씨, 이번 연수 어떠셨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다고요? 서연 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 씨,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장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일본 의료진들이 오신다고 해서 긴장했거든요.
일본 의학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준호 학생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도 편견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히로시 씨들도 정말 훌륭한 의료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첨단 의료시설, 뛰어난 의료진들의 실력,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진정한 의사 정신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작별 인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함께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의료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 씨가 USB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순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 놓았거든요.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의료봉사 협력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에 가져가서 꼭 실현시켜 주세요. 서연 학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벌어진 그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따뜻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히로시 씨,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교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반성해야 해요. 저는 여기 와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정작 배운 건 저였어요. 기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도 배웠고요. 그럼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거네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후배 관계 같았는데 이제는 같은 꿈을 가진 동료가 된 기분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던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제가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히로시,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한 것 같은데? 유키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 동료들 모두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는데 정말 가족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꼭 갈게요. 그때는 히로시 씨가 안내해 주세요. 서연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관 자체가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의,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떠했니? 많이 배웠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부모님께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의사 정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오만한 의대생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진정한 의료인이 되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도 실천하겠다. 첨단 기술만이 의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따뜻한 마음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것,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언젠가는 민수 씨, 서연 씨, 그리고 모든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한 달 후, 저는 도쿄대학병원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의료 체험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교수님들이 의아해했지만 제 발표를 듣고 나서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정도였나? 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를 계기로 도쿄대학병원에서도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식으로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 학생을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가족처럼 맞이했고, 일본의 의료시설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월감이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일본도 정말 대단해요. 특히 로봇공학 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민수 씨의 감탄에 저는 뿌듯했지만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 저는 정말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보여준 진정한 의사 정신을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파견지는 아프리카 케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서연 학생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시기에 케냐로 파견된 것입니다. 히로시 씨, 정말 반가워요. 서연 학생의 밝은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싶었거든요. 케냐에서 저희는 정말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과 한국의 역동적인 추진력이 만나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린 환자의 심장 수술을 성공시켰을 때는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로시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연 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 모든 한국 친구들 덕분이에요. 지금 저는 도쿄대학병원에서 국제협력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와 의료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젊은 의대생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국제학회에서 만나 옛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민수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웨딩 촬영에 초대받아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에서 민수 씨가 스피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인생에는 여러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친구들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의료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같은 꿈을 가진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국경은 있어도 우정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축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민수 씨와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오만한 의대생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제 교류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 한국 방문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말입니다. 먼저 제 전문 분야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일반 외과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국제의료와 의료협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제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공과 안정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의료를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안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 다른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의료진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의 의료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본 측 책임자를 맡고 있고 서연 학생이 한국 측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3년 전 그 응급실에서 무릎을 꿇었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더 많은 한일 의료진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3년 전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여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같은 꿈을 가진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입니다. 오만했던 일본 의대생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